네, 늘 그렇듯 인사는 공손하게 송공손 배꼽 인사.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위클리벳 황당무계 황당한 문화나의 개소리. 안녕하세요, 문희정입니다. 안녕하세요, 이학범입니다. 저희가 녹화하고 있는 오늘이 축복입니다. 네, 그러니까, 네. 정말 전국의 개들이 공포에 오늘 떤다는. 또 많이 죽어가겠죠. 네, 뭐 점심 때 보니까 삼계탕집 앞에 줄을 어마무시하게 섰던데 네. 저는 그 왜 삼계탕집인데도 분명히 보신탕집 앞도 이럴 거야라는 그러니까요. 슬픈 예감은 틀린 적이 없잖아요. 네, 근데 그러니까. 저희가 끊임없이 2년 동안 위클리빗에서 개식용 금지 캠페인도 하고 왜 개식용이 문제인지 뭐 개고기 먹으면 안 되는 이유들 수도 없이 얘기해서 이제는 위클리빗 애청자라면은 안 다 드시겠죠. 아실 겁니다. 네. 자, 그렇다면 저희가 이렇게 목이 터져라 외쳤는데 실태는 어떤가요? 네, 가장 최근에 동물보호 시민단체 카라와 이정미 국회의원님께서 같이 실태 조사를 해서 발표한 적이 있어요. 네. 가장 최근 자료거든요. 근데 이 발표에 따르면 국내에 식용 목적으로 개를 기르는 개농장이 최소 2,862개 현재 있는 게 파악된 것만 있고, 거기서 현재 길러지고 있는 식용 목적으로 길러지고 있는 개가 78만 1,740마리 파악된 것만요. 그리고 무려 500마리 이상 개를 식용 목적으로 기르고 있는 개농장이 422개에 달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역별로는요, 경기도가 744개 개농장이 무려 있었고요. 경기도에만 충남 372개, 뭐 전라북도 184개, 전남 197개, 뭐 이렇게 해서 경북 396개, 충북 379개에서 전국을 뭐 가릴 것 없이 개농장이 흩어져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강아지 공장할 때도 얘기를 했지만 사실 이런 것과 관련해서 이 통계치를 다 믿을 수가 없는 그렇죠. 게 파악된 것만 그럼요. 이거잖아요. 파악되지 않은 게 엄청나다는 거잖아요. 그럼요. 이게 강아지 공장, 즉 동물 생산업이랑 비교했을 때도 더 파악하기가 어려운 게, 그거는 그래도 지금 신고제라도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불법이 대부분이지만 이미 신고된 곳은 정확히 파악이 되잖아요. 이거는 그런 것도 없기 때문에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조사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분명히 이것보다 더 많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뭐 이런 개농장 실태 얘기하면서 정말 동물 복지 차원에서 동물 학대에 가까운 그런 실태들이 벌어지고 있다라는 네. 얘기 했었잖아요. 뭐 뜬장에서 키우고. 그렇죠. 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만 식용으로 따로 만들어진 종이 없다라는 거, 그냥 우리가 집에서 키우는 반려견하고 똑같다라는 거 그렇죠. 말씀을 드렸는데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자꾸 제가 식용 목적의 개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이상한 상황인데, 맞아. 이 수치가 얼마나 충격적인 수치냐면, 우리가 유기동물 문제 매우 심각하다고 하잖아요. 네. 그래서 1년에 뭐 8만 2천 마리 나온다고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지자체에서 관리되는 유기동물 보호소 같은 경우에는 일정 기간 공고가 끝나면 안락사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근데 하루에 평균 안락사되는 유기동물이 88마리예요. 안락사와 자연사 하는 거 합쳐서. 그런데 식용 목적으로 죽어가는 개는 매일 2,740마리. 그러니까 이게 안락사되는 애들보다 거의 30배 가까운 애들이 아니 보신탕을 위해서 죽어가고 있거든요. 복날 말고요. 평상시 평균 냈을 때죠. 1년에 평균 내서 하루에. 그러니까 우리가 유기동물 문제 심각하다고 하지만 유기동물 안락사보다 30배 많은 동물이 식용 목적으로 매일 죽어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수치 자체도 약간 충격적인데 그쵸. 사실은 더 정확하게 우리가 알지 못하는 수치까지 그러면 더 합친다면 많다는 거죠. 엄청난데, 저희가 왜 절대 개고기 드시지 마세요 하면서 뭐 여러 가지 이유를 좀 댔었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뭐 현행법만 적용해도 뭐 합법도 불법도 아니다 이런 얘기 있었잖아요. 축산법에는 개가 가축으로 들어가 있고 축산물위생관리법에는 개가 가축이 아니어서 누구는 불법이다고 누구는 합법이다라고 하는데, 그런 걸 다 떠나서 현행 뭐 동물보호법, 가축분뇨법, 축산물위생관리법, 가축장애법 예방법 같은 것만 적용해도 이미 불법 소지가 많다 이런 얘기 들었고, 과연 아직 합법화 안 돼 있는 이 보신탕이 몸에 좋을 거냐. 그러니까. 뭐 위생검사 하나도 안 하고요. 그렇죠. 허가받은 도축장에서 도축하지도 않고요. 그렇죠. 이 아이가 병들어 죽었는지 뭘 먹고 죽었는지 알 수가 어떻게 없는 도축하는지도 거죠. 모르고, 과연 이게 우리가 먹는 게 다른 합법화된 축산물 먹는 거에 비해 과연 몸에 좋을 거냐, 뭐 이런 얘기들을 저희가 한 적이 있었죠. 게다가 절대 한국 전통 문화 아니라고 그렇죠. 말씀을 맞습니다.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뭐 정말 먹을 게 없던 시절에는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었다 하더라도 지금은 먹을 게 정말 많고 그러니까요. 안전성이 담보된 먹거리들이 많은데 굳이 이렇게 안전성이 담보되지 않은 개까지 먹어야 되느냐라는 말씀 드렸었는데요. 그것 말고도 현실적으로 실제로 발생하고 있는 문제들이 있어요. 네, 그래서 오늘은 좀 다른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이번에도 카라가 또 발표를 하나 했는데,
이 개농장이 사실은 지금 개고기에 대한 소비가 많이 줄어서 수요가 많이 줄어서 개농장도 줄고 보신탕집도 줄어들고 있거든요. 아, 진짜 줄긴 주는구나. 네. 근데 이제 개농장이 그러니까 이런 말 하면 너무 웃기지만 생산 단가를 좀 낮춰야 되는 거예요. 싸게 팔려고. 그래서 자가진료 엄청나게 만연돼 있잖아요. 그거 플러스 사료를 주기가 어려운 상황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러니까 개용 사료를 사서 주는 것도 부담이 돼서 사람이 먹던 이제 음식물 쓰레기를 여기서 먹는데 이게 아주 문제가 심각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요, 사실 개농장에서 아이들을 잔반을 먹여서 많이 네, 키운다. 네. 근데 그 잔반이 위생적인지에 대해서 담보를 못하겠다라는 말씀은 드린 적이 있는데, 네, 그거에 대한 구체적인 발표가 이제 나온 거죠. 아, 그래서 이게 우리가 음식물 쓰레기가 발생을 하면은 이거를 여기서 단백질원 같은 거는 빼가지고 렌더링이라는 과정을 거쳐서 사료를 만들기도 하고 아니면 음식물 쓰레기 자체만 가지고 이거를 위생 검사를 하고 몇 가지 검사를 한 다음에 점검을 해서 잔반으로 이 자체 그대로 동물이 먹게끔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우리 양돈 농장 같은 데 가면 아직도 잔반 먹이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이걸 그냥 갖다 먹이는 게 아니라 다 신고를 해서 정부에서 점검을 해서 먹이게 되어 있는 거거든요. 아, 네. 그러니까 저희가 잘 모르고 있던 부분이 뭐냐면은 음식물 쓰레기, 그러니까 아이들에게 잔반을 줄 때 사람이 먹던 거 그대로 주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고, 그렇죠. 그렇게 되면 일단 양을 확보할 수가 없기 때문에 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이런 군대, 대학교 이런 대량으로 급식시설을 운영하는 곳에서 남은 쓰레기를 합법적으로 갖고 오는 거죠. 네, 그래서 1년에 뭐 작년 기준으로 1년에 83개 재활용 업체에서 연간 110만 톤의 음식물 폐기물이 이제 가공이 돼가지고 생산되는 게 아니라 110만 톤이 가공이 돼서 그 중에 실제로 먹을 수 있는 것으로 회수된 게 한 40만 톤이 된대요. 37%. 이게 이제 양돈 농장이나 닭 농장 같은 데로 가는 건데 대부분의 이제 개농장들도 음식물 쓰레기를 먹이고 있었다라고 조사가 된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경북 김천시의 폐기물 처리 신고 현황을 보니까 32개 업체가 농장이 이걸 갖다 쓰겠다라고 신고가 되어 있는데 그중에 축종이 확인된 5개 농장을 제외하고 27개 농장이 전부 개농장이었던 거예요. 이 정도로 문제가 심각하고요. 그중에 한 농장은 370마리를 키운다라고 하면서 음식물 쓰레기를 25개 배출장에서 갖고 오고 있는데 그 중에서는 대학교도 있었고 고등학교도 있었고 중학교도 있었고 초등학교도 9곳이나 포함되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학생들이 먹다 남은 음식물 쓰레기들이 이게 개농장으로 가서 식용 목적의 개를 키우는데 활용되고 있었다라는 게 이번에 밝혀진 거죠. 근데 사람이 사실 먹는 거 우리가 흔히 반려동물한테 주면 안 돼요라고 얘기하는 것 중에 가장 큰 문제가 사람들이 좀 짜게 먹잖아요. 네. 근데 이게 사람은 괜찮지만 동물들한테는 치명타가 될 수 있는 것들이 있는데 네. 그런 문제들이 있지 그런 건 않을까요? 당연히 이제 해결이 안 되는 거고요. 그런 걸 떠나서 더 큰 차원에서 염분이 이제 뭐 문제가 된다. 그러니까 먹는 개들한테 문제가 되는 거 플러스 이게 악취, 음식물 쓰레기가 악취와 해충이 막 생기니까 민원 그렇죠. 유발이 될 수 있고요. 또 이게 여러 가지 전염병들, 특히 공중위생학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또 이분들이 음식물 쓰레기를 가져가서 이제 먹이는데 먹다 남은 것들을 또 합법적으로 처리하는 게 아니라 땅에다 그냥 버리는 거예요. 밭에 뿌리고 논에 뿌리고 그런 사진도 다 같이 공개가 됐거든요. 근데 사실 네. 우리가 흔히 퇴비라고 얘기를 할 때요. 네. 그런 건 무조건 땅에 주면 좋은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거 절대 아니거든요. 가공을 해서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퇴비화 시켜서. 네, 퇴비화 시켜서 그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그거 없이 그냥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음식물 쓰레기 폐기로 인한 2차 환경 오염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는 데다가 개농장의 먹이로 계속 쓰이다 보니까 개농장이라는 뭐 최악의 동물학대를 계속 유지하게 만드는 이런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도 위클립에서 개식용이 과연 우리 몸에 개고기가 과연 몸에 좋은가, 개식용 합법화가 과연 맞는가 이런 얘기도 했지만 이런 음식물 쓰레기의 어떤 처리 창구처럼 활용되고 있다는 큰 문제도 있었다는 게 이번에 다시 한번 밝혀졌습니다. 사실 개 농장을 운영하는 것 자체도 불법적인 요소가 상당히 많은데 그럼요. 그분들이 거기서 하는 행동 자체도 정말 불특정 다수에게 피해를 끼치는 행동을 그럼요. 하고 계신 그럼요. 거예요. 자, 그렇다면은 저는 이 부분을 이제 알았으니까 네. 더 이상은 묵과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좀 정부가 나설 때가 된 것 같은데요. 문재인 대통령님이 후보 시절에 이 개 식용을 단계적으로 금지시키겠다라고 하면서 동시에 이 개농장에 대한 실태 조사를 하겠다고 했거든요. 작년에 부족하지만 이제 강아지 공장, 동물 생산업 실태 조사를 했어요. 그런 것처럼 이제 정부가 나서서 이 식용 목적의 개농장이라도 지금 당장 개고기를 금지하자 이런 게 아니라 실태 조사만이라도 좀 해서 어떻게 할지 좀 짜야 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뭐 개고기
절대 드시지 마세요 해서 법적으로 금지시킬 수 없다면은 오케이, 있는 현실을 인정한 상태에서 이 현실에 대해서 좀 개선을 그렇죠. 해나가는 방향으로 정책이 좀 결정이 돼야 되는데, 저는 이제 그 중에 하나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사실 뭐 청년들 일자리 문제도 있고요. 그리고 반드시 필요한 자리인데 국민 세금으로 왜 그걸 만드냐라는 반대 의견이 있어서 못 만들고 있는 네. 자리들도 있는데, 그 중에 한 분야가 동물 보호와 관련된 그럼요. 분야거든요. 네. 사실 이거 실태 조사하려면 인원수가 결국은 또 문제잖아요. 그럼요. 근데 또 동물보호 공무원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그러니까요. 공무원 확충이 돼야겠죠. 네. 너무 많이 얘기해서 더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동물보호 담당 지자체 공무원들이 동물보호만 전담으로 하는 분들이 거의 없을 뿐더러 동물보호만 담당하는 전담과가 있는 뭐 시군구청이나 시도가 몇 개 되지도 않죠. 그리고 이분들이 뭐 보통 무슨 지역 경제과, 지역 경제 활성과 뭐 이런 데 일하면서 다른 일과 같이 하시면서 동물보호 업무가 민원이 많으니까 싫어하시잖아요. 도망가고 싶어 하시잖아요. 맞아요. 이런 상황에서 실태조사라고 하라 그러면 뭐 제대로 될 리가 없죠. 네. 우리나라가요, 공공 분야에 있어서 거의 모든 부분이 다 노동 착취를 하고 있거든요. 네. 뭐 집배 노동자 분들도 상당히 과로로 고생하시고 요즘 들어서 안타까운 소식도 많이 들리고 있는데, 동물 보호와 관련된 일을 하시는 공무원 입장에서도 상당히 과로를 시달리고 계시거든요. 네. 이 분야는 그냥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만들어주세요의 차원이 아니라요, 사실은 정말 필요하다고 끊임없이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신경을 쓰지 않고 있는 분야니까, 다시 한번, 예, 이정미 의원님 이번에 정의당 대표도 되셨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좀 이제 실태 조사가 좀 이루어져야 될 것 같은데, 얼마 전에 반려동물 관련 정책 토론회에서 어떤 일반 그냥 여기 방청하러 오신 분이 한 얘기를 좀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어요. 그분이 어떤 얘기를 했냐면, 마루와 토리가 청와대로 갔잖아요. 그래서 마루가 지금도 매일매일 청와대에서 행복한 삶을 사는 동안에도 매일 수천 마리의 개들이 시장에서 맞아서 죽어나간다, 이런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래서 이제 문재인 정부 들어섰으니까 실태 조사만이라도 좀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지금 사람 일자리도 부족하고 뭐 사람한테 신경 쓰기도 힘든데 동물한테까지 언제 신경을 쓰냐라는 차원의 논의를 할 때는 아닌 것 같아요. 함께 상생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찾아보면 있을 수 있고, 사실 동물 보호를 생각하기 위해서 동물 보호를 전담하는 공무원들의 자리를 늘리는 것 자체가 또 일자리 창출과 직결이 되는 문제잖아요. 얼마든지 동물과 함께 사람이 아름답게 공존을 할 수 있는 거니까요. 이 부분에 있어서도 다시 한번 신경을 써 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개고기 드시지 마세요. 그거 몸에 안 좋아요. 몸에 좋자고 먹는 보양식이잖아요. 얼마든지 다른 음식들 충분히 그 안전성이 담보된 음식들 많으니까요. 그쪽으로 좀 눈을 돌려주셨으면. 그리고 주변에서요, 아직까지 뭐 개고기 드시는 분들 보이신다면은 한 번이라도 별로 안 좋다라고, 왜 안 좋은지에 대해서 설명하는 그런 자세가 위클리빗 애청자로서의 바람직한 자세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위클리빗 황당무계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